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뭐하는 짓거리야? 진짜 이해가 안 가서 글 한번 올려봅니다. 여러분은 밥 먹을 때 반찬 어떻게 드시나요? 보통 밥 한 술 뜨고 반찬 한두 개 집어먹고 또 밥 한 술 뜨고 다른 반찬 한두 개 집어먹고 그러지 않나요? 저 나이 꽤 있고 사회생활 오래 해서 사람들 밥 먹는 거 많이 봐왔지만 저희 남편처럼 밥 먹는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밥 한 술 뜨고 앞에 있는 밑반찬 하나씩 다 집어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찬이 5개가 있으면 밥 한 술에 반찬 조금씩 5개를 다 한 입에 넣고 먹어요. 비빔밥도 아니고 저렇게 먹으면 반찬 맛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지도 이해가 안 가고, 여기까지 읽으면 이상한 아줌마네 남이야 밥을 어찌 먹던가 할 일 없이 이런 글을 왜 올려 하겠는데 저도 상관없어요. 신기하지만 남이야 밥을 어찌 먹던가 말던가 그런가 보다 하고 남편한테 뭘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남편이 난리를 치니 황당한 거죠. 일단은 남편 저런 식습관으로 인한 피해라면 피해보는 사람은 저예요. 기본적으로 저런 식으로 밥을 먹어야 해서 밑반찬이 항상 4-5가지는 돼야 해요. 저는 찌개든 반찬이든 맛있는 거 하나만 있어도 밥 잘 먹는데 남편은 반찬 가짓수가 안 많으면 밥을 어찌 먹냐고 화를 내요. 맞벌이라 반찬하는 것도 힘든데 남편 때문에 3배는 더 힘들어요. 심지어 사 먹는 반찬 싫어해서 안 먹어요. 거기에다 시댁은 저런 식습관 때문에 거의 모든 음식을 1-2cm 크기로 잘라서 해요. 무슨 말이냐면 콩나물, 숙주나물 이런 거 그냥 무쳐서 먹잖아요. 시댁은 데친 뒤에 잘게 잘라 무쳐요. 그래야 한 입에 이 반찬 저 반찬 조금씩 다 먹어도 안 자니까요. 그래서 음식해도 손이 더 가요. 뭐든 잘게 잘라야 해서 여기까지가 1차적 피해. 2차적인 피해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시댁이랑 자기가 특별한 걸 우리 친정을 이상하다 해요. 감자탕집 가면 우거지 어찌 나오나요? 그냥 길게 나오잖아요. 시댁이 만약 감자탕을 끓인다면 우거지 잘게 잘라 넣어 끓여요. 솔직히 그런 거 통으로 끓이고 먹어야 맛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친정엄마 당연히 통으로 끓여요. 음식도 잘하셔서 반찬 자주 갖다 주시는데 남편은 먹으면서 한 번씩 그래요. 장모님은 왜 반찬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랍니다. 욕하는 건 아닌데 진짜 이상하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듣는 저는 기가 막히죠. 왜 식당 가서도 그러든가 식당은 당연하고 우리 엄마는 이상하니? 지금까지는 평생 그리 살았으니 그런가 보다 그러던가 말던가 냅뒀는데요. 이 글을 올린 게 이제 애한테까지 난리예요. 애한테 화를 내요. 밥 이상하게 먹네? 밥 한 숟갈 딱 먹고 반찬 조금씩 다 집어 먹어야지. 왜 반찬 한 개만 집어 먹냐? 랍니다. 애가 편식을 하는 게 아니고 한 입에 다 안 넣는다고 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 사람 저한테는 먹는 거 가지고 뭐라 안 해요. 그런데 애는 잘 가르쳐야 한다며 자기 식습관을 강요하니 문제인 거예요. 애가 지금 초등학생이고 급식하면서 친구들과 같이 밥 먹으니 자기도 보는 눈이 있는데 아빠는 자기가 맞다고 왜 이렇게 안 먹냐고 자꾸 애한테 승질을 내니 제가 보통 사람들은 밥을 어찌 먹는지 남편 보기에 글 한번 올려보는 겁니다. 식습관이 누가 맞는가도 없고 어찌 보면 남편처럼 먹는 게 몸에 좋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보편적인 식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남편은 진짜 자기가 맞고 다른 사람이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인 것 같아서요. 저렇게 드시는 분들 계신가요? 댓글입니다. 상상을 해봤는데 밥 한 술 먹고 반찬 5가지를 입속에 한꺼번에. 과연 그게 맛있을까?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밖에서는 한마디 못하는 거죠. 회사 사람들이나 친구들 만날 때마다 본인의 잘못된 식습관을 느끼지만 못 고치니까 스트레스 받을 테고 괜히 약한 자기 애만 잡는 것 같아요. 글쎄이 남편 아주 비겁하네요. 국밥집에 가면 깍두기 뿌인데 난리 나겠네. 한정식집에 가면 난리도 아니겠네. 밥 한 숟가락 먹고 반찬 17번 먹고 밥 한 숟가락 먹고 반찬 17번 먹고 100가지 이상 나오는 뷔페 가면 상상만 해도 대박. 아니 결혼 전에 같이 밥 먹으면 식습관 보이지 않나? 남편이 결혼 전엔 한 가지 반찬만 집어먹다가 결혼하니까 변한 거면 할 말이 없는데 만약 결혼 전에 그런 거 알고 감수하고 결혼한 거 아닌가? 추가 글입니다. 이 글이 뭐라고 이렇게 난리가. 일단 댓글들 보고 있었는데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답을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글을 쓴 이유는 정말 진짜로 순수하게 궁금했거든요. 왜 궁금했냐면 남편이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밥은 이렇게 먹어야지 해서
이 사람도 다른 사람들이랑 밥 먹으면 다들 그렇게 안 먹는 거 알 텐데 그런데 왜 저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저런 사람 많은데 나만 못 본 건가 싶었어요. 두 번째로 저렇게 먹는 거 더럽다, 개걸스럽다, 식탐 등등 이런 말이 많아서 글만 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데 오히려 반대예요. 저는 결혼하고 나중에서야 저렇게 먹는다는 걸 알았는데 왜냐면 일단 남편은 식탐으로 따지자면 없는 편이에요. 많이 먹지도 않아요. 밥도 굉장히 깔끔하게 먹어요. 반찬 입에 넣는 거 빼고.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밥 조금 떠서 입에 넣고 이 사람이 젓가락질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딱 한 번의 젓가락질로 나물이나 이런 거 정말 소량만 딱 집어 먹어요. 남들이 밥 먹는 거 계속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같이 밥 먹다가 말할 때 쳐다봤다가 하니까 개걸스럽게 먹는 편도 아니고 해서 몰랐어요. 실제로 주변에 남편 지인들 제가 말 안 하면 그런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냥 밑반찬 이것저것 골고루 잘 먹는구나 이 정도만 알았죠. 입에 넣는 것까지는 잘 안 쳐다봐서 남편한테 관심이 너무 없었나 봐요. 논란의 맞벌이 가사분담은 제가 일일이 어떤 식으로 집안일을 나누는지 안 쓰기도 했고 제가 궁금했던 건 식습관이었던 거라 논점이 비켜가는 걸 원치 않아 더 설명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그러던가 말던가 아이한테는 그냥 반찬 하나씩 골고루 먹으라고 가르치긴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남편한테 한번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글 올려봤는데 역시나 댓글들도 저렇게 밥 먹는 사람 본 적 없는 듯 하네요. 저만 못 본 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너무 당당하게 나오면 순간 내가 잘못한 건가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다행이네요. 댓글들 정말 감사합니다. 다른 버전. 장모님은 왜 반찬을 이런 식으로 하세요? 길면 먹기 힘들잖아요. 가위 좀 주세요. 제가 잘라 먹을게요. 그러고 보니 장모님 밥 이상하게 드시네? 왜 반찬 한 개만 집어 먹어요? 밥 한 숟가락에 반찬 조금씩 다 집어 먹어야죠. 되게 맛없게 드신다. 내가 살다 저런 소리를 사위한테 들을 줄은 몰랐네요. 사위하고 밥 제대로 먹어본 게 전날 처음이거든요. 상견례 때 같이 밥 안 먹어봤냐고요? 제가 그때 비트코인 단타 치느라고 못 갔어요. 상견례가 뭐 중요한가요? 떡상 중이었는데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아무튼 사위랑 밥 처음 먹어봐요. 근데 먹는 거 보니까 가관이더라고요. 거북이도 그런 거북이 처음 봤어요. 밥 한 숟갈 뜨고 삼겹살을 0.5cm로 잘라서 그 위에 올리고 시금치를 0.5cm로 잘라서 그 위에 올리고 콩나물을 0.5cm로 잘라서 그 위에 올리고 두부전을 0.5cm로 잘라서 그 위에 올리고 장조림을 0.5cm로 잘라서 그 위에 올리고 멸치볶음을 0.5cm로 잘라서 그 위에 올리고 오이소박이를 0.5cm로 잘라서 그 위에 올리고 콩자반을 0.5cm로 자르는데 자르다가 양쪽으로 튕겨 나가서 손가락을 놓쳐서 다시 처음부터 밥 한 숟갈 뜨고 삼겹살을 0.5cm로 잘라서 그 위에 올리고 시금치를 0.5cm로 잘라서 그 위에 올리고 콩나물을 0.5cm로 잘라서 그 위에 올리고 두부전을 0.5cm로 잘라서 그 위에 올리고 장조림을 0.5cm로 잘라서 그 위에 올리고 멸치볶음을 0.5cm로 잘라서 그 위에 올리고 오이소박이를 0.5cm로 잘라서 그 위에 올리고 콩자반을 자르려고 하는데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화장실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아직도 콩자반을 자르려고 하길래 사위에게 말했어요. 아니 그냥 먼저 다 자르고 올리면 안 돼? 제 스타일이에요. 그 순간 저는 가위를 뺏어서 그냥 냅다 사위 면상에 던져버렸어요. 제 스타일? 제 스타일? 어디서 장모가 말하는데 말대답이야? 장모님 보기를 장조림으로 보나? 짭조름하니? 제 스타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파일로 문대버릴까 보다. 먼저 자르고 올리면 편하잖아. 그걸 먹을 때마다 자른다고? 그리고 구독자 보기를 우습게 하나?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여? 자네가 뭐 먹는지 누가 궁금하다고 그걸 하나하나 잘라서 올리고
그러고 자빠졌어? 확 숟가락 잡아때릴까 보다. 블록사키야 뭐야. 먹는 거 보고 있으면 내 스트레스가 쌓여. 그리고 뭔 음식들을 다 잘랐어. 헤어 디자이너야 뭐야. 개밥도 아니고 별거 다 잘라먹네. 꿀꿀이죽이야? 왜 라면도 잘라먹지. 그냥 믹서기로 갈아. 그걸 어느 세월에 자르고 있어. 맛있겠네 삼겹살 주스. 아무튼 사이한테 그렇게 퍼부었어요. 지금은 그때보다는 괜찮기는 한데 아직도 하나씩 올려먹고 그래요. 저는 사이를 놀려먹고요. 그리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사이가 6년째 백수였는데 자기 스타일에 딱 맞는 회사를 들어왔어요. 대기업 음료 회사에 취직했어요. 잘됐죠 뭐. 거기서 갈아 만든 배 만든대요. 딱이죠 뭐. 다음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된 30대 초반 동갑내기 부부입니다. 곧 제 신랑의 생일이에요. 제가 신랑한테 생일날 먹고 싶은 거 있냐고 물었어요. 자기가 해준 음식은 다 먹을게.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하고 첫 생일이다 보니 미역국 아주 맛있게 끓여줄게 라고 제가 말했더니 신랑 하는 말이 그 전에 방순이네 집에 들러서 미역국 좀 얻어먹고 올게.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순간 뭐? 누구? 방순이네 집? 왜? 자기가 왜 그 집에서 미역국을 얻어먹어? 그것도 유부녀 집에서? 방금 말한 신랑 여사친은 서로 대학 동창이고 친하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그런 친구가 있다라고 존재 정도는 알고 있었고 연애할 당시에는 제 앞에서 그 여사친과 연락하는 모습은 거의 본 적 없습니다. 또 모르죠. 제가 없을 때 연락하고 지냈을지. 그 여사친은 심지어 유부녀입니다. 저희보다 결혼은 더 빨리 했고 아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키도 크고 상당한 미인형이었고요. 대학교 때 꽤 인기 많을 타입처럼 보였습니다. 헌데 신랑이 대뜸 그 집 가서 미역국을 얻어먹고 온다는데 어느 여자가 어이가 없어 하지 않겠나요? 진정하고 다시 물었죠.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면 좋은 소리 안 나갈 거라고. 그랬더니 저와 결혼 전부터 그 여사친과 약속을 한 게 있답니다. 술자리에서 생일 이야기 나오다가 서로 생일 당일날 미역국을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 하면서 언젠가 우리끼리 각자 서로에게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자고. 그게 지금이랍니다. 그전엔 뭐하고. 게다가 둘 다 기혼자들 입장인데 제가 말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 그 약속을 이행한다는 게 말이 되냐? 자기가 지금 솔로냐고.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야. 그 여자도 유부녀고. 그냥 개소리야. 생각이 안 되냐? 말 함부로 하지 말어. 랍니다. 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라고. 그 여사친 남편은 며칠 출장 가서 마침 신랑 생일인 거 알고 미역국 먹으러 오라 했고 제가 오해할 수 있으니 잘 설명하고 오라 했답니다. 그 여자도 미친 거죠. 헌데 제가 더 미치겠네요. 뭘 설명을 하라 했을까요? 신랑 말은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거고 그냥 가서 미역국만 먹고 바로 올 거야. 네가 이상하게 오해하는 거야.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없으니까 오버하지 말어. 사상이 불순하니까 그런 생각하는 거야. 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사친 신랑은 이 사실을 알고 있냐 물었더니 아마 방순이가 잘 설명했을 거야. 나보다 더 쿨한 남자라고 들어서 아마 허락했을 거야. 랍니다. 어휴, 전 그냥 그 순간 영화 베테랑의 유아인으로 빙의된 줄 알았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한 5분간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말하길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나? 남들한테 물어보자. 그게 상식적인 행동인지 아닌지. 내가 싫다는데도 그 집에 가는 순간 끝인 줄 알라고 엄포했죠. 신랑은 너 만나기 전부터 약속한 거야. 미역국만 먹고 오겠다는데 왜 이리 말이 안 통하냐? 제가 일단 네이트판에 올려보겠다고 제 3자 이야기 들어보자니까 거긴 다 여자들이라 네 편만 들걸? 그래도 올려봐. 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이걸 같이 볼 겁니다. 누구 편이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지적과 질책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버하고 유난 떤 거면 신랑한테 사과하겠지만 신랑이 틀린 거라면 글쎄요. 지금도 너무 답답하고 실망한 상태라 같이 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랑은 이런 걸로 이혼 이야기가 나오냐고 어처구니 없어 하겠지만. 댓글입니다. 남자야 보고 있냐? 네가 내 처남이나 동생이었다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쳐맞았다. 이혼해. 이러다가 전 여친 나타나서
우리 10년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잖아 하면 만날 놈일세. 그리고 그 유부녀도 정신 나간 거 아님? 그 유부녀 남편이 모른다 무조건. 정 돌아가고 싶으면 그 남편 연락처 달라 그래요. 둘이 펄쩍 뛰면 100% 남편한테 얘기했다는 것도 뻥이고 찔리는 게 있으니 펄쩍 뛰는 거죠. 그럼 펄쩍 뛸 때 한번 걷어차서 님 집 밖으로 내몰면 돼요. 뭐하러 사노? 저런 정신 나간 거랑. 아마 마누라가 그런다면 눈 뒤집힐걸? 물론 지금이야 네가 그런다 해도 난 널 믿어 라며 개소리 하겠지만 이게 뭔 개불 뜯어먹는 소리야.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유부녀 집 가서 생일상을, 심지어 자기 부인상보다 먼저 바꾸어. 지 와이프가 첩이야? 제정신이 아니네. 생일날 미역으로 맞고 싶은가 보네. 같이 가자고 해요. 같이 가서 얻어먹자고. 그 남편 없을 때라 좋다고 약속 잡은 것 같은데 기왕 약속된 거 님도 미역국 끓일 거 없이 같이 가서 잘 얻어먹고 오면 되겠네요. 근데 그 둘은 확실히 제정신은 아니네요.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남편분께서 출장 가셨을 때 남사친이나 동창남자 불러서 밥 해줄 거라고 해보세요. 가당키나 한지. 하필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맵니까? 남편분, 온당치 못한 처사는 그만두세요. 아버지 생일에 엄마가 차려주는 생일상 안 받고 웬 아줌마가 차려주는 생일상 받으러 간다 해도 이해하실 겁니까? 아무리 약속이라지만 그 약속이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것이라면 친구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없던 일로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오해할 수도 있으니 잘 설명하고 오라고요? 오해할 수도 있는 일인 걸 알면서도 불사하는 이유는 뭐죠? 서로 가족도 없고 여친도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 생일 혼자 보내면 서글프니 서로 미역국 끓여주자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각자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데 무슨 짓이죠? 그럼 그 유부녀 생일에는 쓰니 남편이 미역국 끓여주나요? 쓰니 출장 보내고 쓰니 집에서? 남편하고 의논할 것도 없어요. 그냥 쓰니가 그 유부녀에게 전화해서 내 남편 미역국은 내가 끓이니 집으로 외간 남자 불러들이지 말라고 하세요. 혹시 그들이 친구 아니고 전 여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리 친구끼리 그런 약속을 했다 그래 부인이 있으면 너 부인이랑 같이 와라 그러지. 어느 정상이니 누가 너만 와라 그래요? 추가 글입니다. 이틀이나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 주셨네요. 글을 쓰고 난 뒤 거의 24시간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속이 터질 것 같아서요. 어제 월차까지 쓰고 그냥 병구처럼 베란다 밖을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이 신랑놈 생일인데 참 생일날 큰일 치르게 생겼네요. 댓글은 신랑 퇴근 후에 아까 같이 읽어봤습니다. 역시나가 역시나인 것 같아요. 댓글들 보더니 너처럼 너무 오바스런 여자분들이 많은 것 같네. 내가 가서 어찌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만나기 전부터 지켜야 할 첫 번째 약속이었고 지금이 그때이고 점심에 잠깐 가서 먹고 저녁에 자기랑 밥 먹고 미역국도 먹으려고 하는 건데 내가 바람을 피냐 어쨌냐. 라더군요. 그 순간 전 너무 속이 터질 것 같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한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냥 욕밖에 안 나왔습니다.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이냐? 우리가 연인 사이도 아니고 평생 같이 살 법적인 부부야. 그게 가당키나 하냐? 소리 질렀더니 그니까 내가 가서 무슨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유난이냐고. 그래서 제가 댓글 말씀처럼 네가 그렇게 당당하면 그 여자 전화번호 줘봐. 제정신으로 미역국 먹으러 오라고 한 건지 내가 직접 물어볼게. 라니까 신랑 반응에 더더더 기가 막히더군요. 펄쩍 뛰더라고요. 너 미쳤구나. 이렇게까지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불편하게 만들려고 해? 닌 당당하다며? 지금 하는 꼬라지가 아주 대놓고 나 바람필란다 이해해라 식인데 그리 당당하면 그 여자가 뭐가 불편해하겠냐? 신랑은 한숨만 쉬고 그렇게 5분 동안 말없이 있다가 제가 진정하고 꼭 가서 미역국 먹어야겠냐고 꼭 그래야겠냐고 내 마음은 생각도 안 하냐니까 본인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약속 중에 하나랍니다. 와, 대놓고 욕은 못했네요. 욕을 시원하게 하고 싶지만 신랑은 평생 욕 한번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아래 형제도 없는 외아들로 크다 보니 집에서 오냐오냐 수준을 뛰어넘은 것 같더라고요. 웃긴 게 뭔지 아시나요? 연애할 땐 외아들 티도 없었고 성격상 큰 트러블도 없었습니다. 신랑 자체가 굉장히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버리는 사람이라서 주변 사람들과도 마찰이 없었죠. 하지만 달리 말하면 완전체 같네요. 제가 그래서 너 완전체에다가
공감 능력 심하게 떨어지는 애 같다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 나쁘게 평가하지 말어. 나도 정상이고 방순이도 정상이고 너도 정상인데 너가 조금 예민한 것 같아.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더군요. 전 더 이상 말하기 싫다 했고 신랑놈은 잠이 오는지 자러 가버렸고 저는 또 잠 못 자고 날을 새서 또 아침이 밝아왔네요. 신랑놈도 일어났길래 일단 나는 이 글을 쓸 테니 그 밑에다가 네 하고 싶은 말 적든지 말든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 후엔 당분간 니랑 얼굴 볼 일 없을 거라고. 이 글을 씀과 동시에 전 내일 친정으로 갈 겁니다. 확실한 결과 나오기 전까진 친정과 시댁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을 겁니다. 시댁에서는 왠지 팔이 안으로 굽을 것 같기는 해요. 평생을 내 품에 오냐오냐 키운 자식인데 내 아들이 그럴 일 없다 하거나 그건 네가 이해해라 라고 하실 분들이거든요. 일단 전 여기까지 적을 테니 신랑 보고 지 입장 적으라 할 테니 전 빠지겠습니다. 이 다음에 글을 쓸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아마 갈라서고 난 뒤 후기 정도는 올릴 수도 있겠네요. 신랑 입장. 안녕하세요. 전 이 글을 쓴 와이프의 신랑 되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이 날린 거 보니 와이프는 잠을 못 잔 것 같네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 주셨네요. 제 행동이 그렇게까지 욕먹을 일인가요? 다들 저한테 나무라 하시지만 전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바람을 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 성별만 여자고 남자로 치면 그냥 알친구 같은 사이인 친구 집에 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너무너무 친한 친구 집에 밥 한 끼 먹으러 놀러 가는 것뿐입니다. 약속은 점심이었고 와이프랑은 저녁 먹기로 한 거고요. 여사친도 본인 남편한테 오늘 친한 친구 초대해서 밥 먹기로 했다고 연락했다고 했어요. 그런 문제될 것도 없는데 우리 와이프가 철이 나오니 답답하네요. 결혼 전과 후의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는 건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거든요. 정말 제가 살면서 그 여사친은 가장 친하고 제일 가까운 친구이고 와이프 만나기 전부터 많은 의지가 되었던 친구이기도 하고요. 사실 미역국이 그까짓 게 뭐라고 팍팍 우기면서까지 제가 거길 가겠다고 하겠나요? 여러분은 너무 미역국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 같은데 와이프 만나기 전부터 한 약속이고 댓글분들처럼 부부 동반으로 먹을 거라고도 생각했지만 어차피 여사친 남편은 장기간 출장을 갔다길래 나중에 그분 계실 때 식사하기로 하고 이번에는 그냥 혼자 다녀오겠다고 한 것뿐이에요. 그냥 친구 집이요, 친구 집. 너무 이상한 쪽으로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밥만 먹고 오겠다는 것이고 무슨 짓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설마 이게 바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도 어처구니가 없네요. 댓글분들 대부분 사상이 불순하신 것 같아요. 저는 말이죠. 그 여사친하고 무인도에 단둘이 있더라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날 거라 자부할 정도로 완전 성별 상관없이 친한 사이입니다. 상상이나 가시나요? 그래도 반박하신다면 진짜 님들께서 생각 자체가 불순한 거예요. 와이프는 이런 걸로 자꾸 이혼할 것처럼 말을 하지만 저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이혼할 정도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럴 이유도 없고요. 아, 이혼 소송? 소송 걸 만한 사유가 뭔가요? 없잖아요. 전 제 와이프를 사랑해요. 이혼할 생각도 없고 제 와이프 설득해서 잘 살 겁니다. 몇몇 분들이 그 여사친을 네가 좋아하니 뭔가 썸이 있었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적 없었거든요. 이보세요. 님들이 먼저 넘겨짚잖아요. 아우, 목소리가 재수없다. 지금 바로 위에 와이프 입장에서 쓴 글 보니 전 저대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저렇게까지 힘들어 해야 하나? 좋게 생각하면 될 것을. 안타깝네요. 그리고 댓글분들 중에 와이프도 친한 남사친이 있으면 저 없을 때 집에 초대해서 오붓하게 식사하고 그러라던데 전 상관없어요. 와이프도 그 사람과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라면 집에서 단둘이 밥을 먹는 것쯤이야 괜찮죠. 아우, 재수없다 목소리. 저 생각보다 쿨한 남자예요. 몰래 둘이서 술을 먹는 건 좀 그렇고요. 다음에 그 여사친 부부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와이프에 대한 걸 오해를 풀고 싶어요. 여러분, 좀 긍정적이게 살아요. 댓글을 봐도 다 부정적의 사상불순 같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입니다. 자작이야. 저 정도로 병구가 있을 리 없잖아. 남자 입장이라고 써놓은 게 애를 너무 전응아처럼 보이게 써놨어. 어떤 병구가 저런 걸 쓰냐? 그렇게 쿨하다는 놈이 마누라가 가지 말라니까 싫다고 빽 질질 끄는 게 완전 찐득찐득하네. 쿨한 놈이면 그래 안 갈게 해야 쿨한 거 아니냐?
쿨한 척 오졌네. 이봐요 신랑분. 우리 신랑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누라가 싫어하면 바로 그게 바람이래요. 그 여사친분과 뭔 일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와이프분이 싫어하시잖아요. 아, 너무 웃다가 할 말을 못했는데 남편 놈은 봐라. 와이프가 싫다는데 하는 것 자체가 와이프보다 여사친이 우선이라는 건데 이건 선약의 문제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서 와이프보다 여사친의 존재가 크다는 게 이혼 사유인 거야. 세상 어떤 년이 남편 이성 친구 아래에서 결혼생활 유지하냐? 와이프 사랑하면 와이프 의견을 존중해서 여사친한테 미안한데 와이프가 싫어한다 한마디 좀 해라. 나도 남사친 진짜 많은데 난 그놈들 여친이나 와이프가 신경 쓸 만한 거 절대 안 한다. 그것들 와이프들이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나는 바로 접고 들어가. 그게 난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그 여사친은 대체 정신머리가 어떻게 된 여자길래 결혼까지 해서 남사친 생일을 그렇게 절절하게 챙기니? 그렇게 둘이 애달픈 사이면 둘이 결혼을 해. 왜 애먼 남자 하나 여자 하나 병구를 만들어? 남편분 완전 찾기가 심하시기도 하지만 아예 지금 문제의 요점 파악 자체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아님 못 알아듣는 척 하시는 건지 이해할 수 있게 정확히 짚어드릴게요. 친구네 집에 미역국을 먹으러 가는 게 서운한 게 아닙니다. 그 친구랑 바람을 필까봐 정신적 육체적으로 불안해서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을 점심이든 저녁이든 아내가 아닌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 사람이 친구가 1순위인 게 문제인 거고 아내분은 그게 서운한 겁니다. 결혼 전에 약속을 했든 안 했든 그 친구분이 남자였어도 그건 아내분이 서운할 일인 것 같네요. 아내분 입장에서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이러는데 친구가 아내보다 1순위로 더 중요하다는 거요. 앞으로 내가 이걸 계속 참고 매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 결혼 전에 친구랑 한 약속이 웃으며 장난스럽게 한 약속일 것 같은데 아내분보다 더 중요하다는 건 당연히 아내분보다 그 여사친이 더 중요하고 그 여사친이 결혼 안 했으면 그 여사친이랑 결혼했겠지? 나랑은 왜 결혼한 거지? 이딴 생각까지 들 것 같네요. 남편분은 공감 능력도 현저히 떨어지고 이해 수준도 거의 초등생, 그것도 저학년 수준이신 것 같네요. 아내분은 속 터져서 열불나서 힘들겠어요. 외동 티가 나서 외동들이 욕을 들어먹는 것 같아요. 아유, 하나 더 놔야 하나? 후기입니다. 그 이후 한 보름 정도 지난 것 같네요. 댓글은 이제서야 확인했는데 자작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네요. 그래요, 그냥 자작이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읽어주시는 게 글 읽는 분들 심신에도 좋을 것 같네요. 소설이다 하고 맘 편히 읽어주세요. 다른 이야기지만서도 성격 자체가 저는 뭔가를 결정할 때 이것저것 재는 게 싫어서 바로 결정해버리는 스타일이고 말투도 좀 단아까 형식처럼 딱딱하기도 하고 신랑놈은 여성스러운 성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애 때도 항상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세심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성격이었고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어서 결혼해도 행복하지 않을까 결심했던 거예요. 그 성격이 배우자일 때는 엄청난 단점으로 돌아올지는 미처 예상 못했네요. 그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은 그날 신랑놈은 그 여사친 집에 안 갔대요. 제가 친정에 있을 때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저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가 저거였습니다. 일단 지입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만 믿을 수가 있어야죠. 왜 안 갔냐 했더니 자기가 그렇게까지 정색하고 싫어하는데 어떻게 가겠냐? 와이프가 그렇게 싫어하는데 왜 끝까지 바락바락 갈 생각을 한 건데? 결혼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가장 친한 친구와 약속한 걸 이번에 받아보고 싶었고 내가 바람 피러 가겠다 대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미리 말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생각인지 아직도 모르겠다. 랍니다. 와, 전 그 한마디에 그날 빡침이 다시 올라오더군요. 그래서 제가 결국 지금도 그건 이해 안 되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똑같겠네? 그럴 일 없어. 너가 너무 싫어하는 걸 알았으니까 같은 상황을 안 만들 거야. 이미 넌 지금도 이해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생각 개념 자체는 변함없을 것 같아. 네가 이런 놈이었단 걸 미처 몰랐던 나 같은 년도 병구 같고 애 없을 때 그만하는 게 맞는 것 같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니. 네 내 성격 잘 알겠네. 그럼 더 쌍욕 날려줘? 그러지 말어. 정말 잘못했고 안 그럴게. 라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말들을 던지길래 그만하자. 난 이미 마음을 굳게 먹었어. 넌 그 여사친 이혼시켜서 같이 잘 살아보든가 합의혼이고 나발이고 그냥 법정에서 보자 라고 했어요. 참고로 집은 서로 반반한 상태고 양가 도움받은 건 없습니다. 신랑은 차가 없어서
제가 몰던 SUV로 같이 탔고요. 주로 신랑이 출퇴근용으로 자주 쓰곤 했습니다. 집은 팔던가에서 반반으로 나누면 되겠고 차는 제가 친정 가면서 몰고 갔고요. 그런데 그 통화한 날 통화 끝나고 전 그 상황에 어찌 그 생각을 했을까 하면서 놀란 게 제 차에 내비와 블랙박스가 있다 보니 둘 다 확인해보면 그 여자 집 주소나 위치 같은 거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힘이 솟더군요. 후다닥 차에 가서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블랙박스 안에 있던 메모리는 대용량임에도 불구하고 용량 관계상 지금부터 4일 전까지만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이후 영상들은 다 삭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것도 최근 도착지 위주로. 여러가지 도착 지명들이 나왔고 약 3개 정도 주소가 적힌 목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중 주소 1개가 이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던 것이 3개 중 2개 주소를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 있는 지도본이 일반 상가였고 나머지 1개 주소는 지도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아파트명이었습니다. 문제는 무슨 아파트인지 몇 동까지인지는 주소에 나왔는데 몇 호인지는 알 길이 없었기에 찾아간다 한들 누구한테 물어보나 싶었고 이름도 모르는데 대뜸 경비실 가서 인상착의 말하면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너무 답답한 마음에 괜히 내비게이션만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내비게이션 메뉴 가운데 보면 최근 도착 지점과 등록된 지점이 나오는데 등록된 지점을 선택했더니 이 신랑놈이 아주 친절하게 그 주소를 등록까지 해놓고 등록명을 보통 우리 집이나 처갓집 이런 식으로 저장해 놓는데 그 주소만 예를 들어 1200호 딱 이렇게 적어놨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당장 찾아가는 건 예의가 아닌 줄 알았으나 무작정 내비 찍고 찾아갔습니다. 시간상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해당 호수에 가서 초인종을 눌렀고 정말 남편이란 사람은 출장을 갔는지 여자 목소리만 들렸고 누구세요? 라고 들렸고 방구 와이프입니다 했더니 굉장히 놀랐는지 한 20초 정도 대답을 안 하길래 할 말이 있어서 찾아왔다고 그쪽과 싸우자고 온 건 아니니 대화를 했으면 한다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네요. 그냥 돌아가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말 할지 감이 오시나 봐요. 그쪽도 찔리는 게 없다면 이렇게 피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뭔가 잘못한 거 아니까 이렇게 나오시는 거죠? 그만하시고 그냥 돌아가 주세요. 슬슬 짜증이 밀려오더군요. 제가 그럼 더 큰 소리로 말해드릴까요? 여기 사는 여자가 결혼한 딴 남자 데리고 와서 미역국 처먹이려고 한다고 온 동네 방네 떠들어 볼까요? 했더니 그제서야 문을 열고 나오면서 진짜 왜 그러세요? 제가 왜 그러겠어요? 진짜 몰라서 되무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떠들까요? 일단 들어오세요. 먼저 제가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온 건 사과드린다 했습니다. 신랑이랑 이미 이혼 생각하고 온 곳이고 신랑 이야기는 이미 들어서 한 번 더 들었다가는 제가 죽을 것 같아서 그쪽 이야기도 듣고 싶었다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어떻게 그런 생각을 아무렇지 않게 말을 내뱉고 행동하시려고 했냐니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미 여기서 전 답이 나왔다 생각했죠. 아, 그놈이나 그년이나 끼리끼리구나 하고 전 그 상황에서 실수를 터뜨렸어요. 유부녀가 유부남을? 그것도 생일날 와이프가 멀쩡히 있는데 오라 해서 미역국을 끓여주겠다? 이게 상식적인 행동이에요? 전 분명히 말했어요. 나는 우리 남편한테 친한 친구가 우리 집 와서 밥 한 끼 먹는다고 말을 했고 허락도 받았으니 너도 네 와이프한테 한번 말해봐라. 그냥 툭 던지면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 잘 설명해보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대한민국 어느 여자가 그걸 허락해줄 것 같아요? 무슨 사춘기 애들 연애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다 큰 성인이 아무렇지 않게 애들처럼 던질 수 있는 말이에요? 방구한테 와이프가 싫다고 하면 그러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참나, 더 이상 대화할 필요성을 못 느끼겠네요. 이리 됐든 저리 됐든 그쪽과 신랑놈 때문에 전 이혼을 이미 결심했고 신랑놈 데리고 살던지 알아서 하세요. 밤에 실례가 많았네요. 근데 그쪽도 남편한테 허락 맡았다고 하는 거 사실이에요? 맞아요. 확인시켜드릴 수 있어요. 그럴 필요는 없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남편은 그 친한 친구가 남자인 것도 알아요? 알 거예요. 알 거라고요? 2번 고민 안 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라는 말과 함께. 제가 초인종 누를 때부터 좀 시끄러웠는지 양쪽 거주자분들께서 뭔 일인지 나오셨더군요. 처음 보는 여자가 문 밖에서 심각한 얼굴로 나오니 뭔 일인가 하며 한 아주머니가 아까 미역국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묻길래 아무 일도 아니라 하고 그냥 차 타고 친정으로 다시 갔습니다.
밤 11시쯤에 신랑놈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너 미쳤냐? 거길 어디라고 찾아갔냐? 어떻게 알고 찾아간 거냐? 그게 중요하냐? 니나 그 여자나 똑같네. 지금 이 순간부로 네 전화는 차단할 거고 찾아오면 문도 안 열어주겠지만 심할 경우 경찰도 부를 거야. 그 이후엔 법정에서 보자 이 한심한 놈아. 다음날 저는 친정부모님께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했고 부모님께서 특히 아버지께서 한숨을 수십 번을 쉬시며 웬만한 일 같으면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라 하겠는데 너 알아서 해라. 이 판국에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버지 그런 모습을 보니 너무 죄송스러워 전 고개 숙여 눈물만 흘렸어요. 그 후로 신랑놈은 한 번의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딱 이틀 후에 그동안 잠잠하던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왔는데 어느 정도 예상은 한 바 할 말은 해야겠다 싶어서 전화를 받았고 시아버지는 이야기 다 들었다고 아들이 많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잘해볼 생각 없냐고 아들 대신해서 이 아버지가 용서를 빈다길래 그러실 필요도 없고 이미 제 마음은 정해졌다고 그동안 딸처럼 이뻐해 주신 건 정말 감사드린다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옆에 시어머니도 계셨는지 큰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주 또렷하게 1% 정도 남아있던 정도 떨어질 멘트를 찰싹 날려주시더군요. 그것도 신랑놈이랑 똑같은 소리에 바람핀 것도 아니고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진짜 유난인 걸로 이사단을 만드냐? 아버님은 굉장히 당황했는지 이 옆에 내가 조용하네? 하셨고 어머님은 계속 주절주절 하시더라고요. 내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별것도 아닌 걸로 이혼한다고 쳐난리냐? 옛날 같으면 다 이혼했겠다. 여자 끼고 술을 먹었냐 뭐했냐? 넌 평생 노처녀로 살 팔자야. 아주 악담을 퍼붓길래 그냥 툭 끊으려고 했더니 아버님께서 딱 한마디 하시면서 끊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아가. 그리고 어제 들은 거지만 신랑놈 지인들이나 친구들도 이 사실을 다 알게 되었고 제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다 알게 되었어요. 저랑 잘 알던 신랑 지인이 연락 오기를 그 여사친 집도 이혼하게 된 것 같다네요. 여사친 남편이 출장을 다녀올 때 그때 같은 층에 살던 아주머니가 집에 무슨 일 있냐며 미역국은 무슨 말이냐고 물었고 남편분은 와이프 친구 생일이라 친구랑 여기 집에서 밥 한 끼 먹는 걸로 알고 있다 했나 봅니다. 헌데 그날 집에 친구 아닌 것 같은 여자가 찾아와서 한바탕 큰 소리가 났었다 했고 남편분은 결국 그 여사친한테 물어보니 그 친구라는 게 남자란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었고 그 이후 사실은 저도 모릅니다. 저희와 마찬가지로 이혼 진행을 하고 있겠죠. 이게 불과 보름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게 6년 연애 후 결혼 6개월 이제서야 저런 놈이라는 걸 알았다는 게 너무 한심합니다. 그 시간이 너무너무 아깝네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어떻게 그 사람 마음 바닥까지 훑어볼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제일 좋은 황금 같은 시간을 결국 마무리는 마음의 구멍으로 남아버린 게 힘드네요. 남편놈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30살 넘게 처먹고 뭐하는 짓이니? 6년 동안 연애하면서 진심이든 거짓이든 너의 달콤한 말들과 매너와 배려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들 지금 보니 다 가식처럼 느껴지는구나. 결혼 6개월 만에 너의 그 가식을 빨리 알아서 천만다행이면서도 왜 6년씩이나 널 만났을까 하는 안타까움에 짜증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네. 네가 이 글을 보겠냐마는 볼 수도 있을 것 같네. 여튼 그 여사친년과 둘이 곧 이혼도 하겠다. 붙어먹든 살든 상관할 바는 아니지만 정신 차리고 살아라. 댓글입니다. 그 남편이 알았을 리가 없지. 사이다여서 다행이군. 한 번은 눈 감아주기로 했다. 뭐 이런 고구마였음 진심 빡쳤을 거야. 주작이면 재밌었고 사실이라면 쓰니 보름 동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겠군. 나이가 내가 한참 더 많으니 언니로서 얘기해주자면 6년이란 시간 때문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한꺼번에 내 속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허무하고 허탈해서 힘들 거야.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러한 감정들도 시간처럼 흘러가 버려. 남은 감정 모두 잘 정리해서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길 바래. 지금이라도 그런 남자, 그런 시엄마에게서 떨어질 수 있는 게 어디야? 더 멀리 갔으면 더 힘들어졌겠지. 힘내요.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쓰니 기분 나쁘겠지만 솔직히 남편이 그 여자 계속 좋아했던 것 같아요. 돈, 직업 등 그 여자는 남편보다 나은 사람과 결혼했을 거고 남편은 그 여자 좋아하면서 마음에 묻고 쓰니와 연애하고 결혼했을 거예요. 둘 다 결혼했으니 여자는 본격적인 어장관리하는 거고
아마 남편이 지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리 결혼해도 이 남잔 내 거. 그게 미역국이죠. 쓰니 빠져주라. 살아봐야 그 여자 그늘에서 못 벗어난다. 그 여자도 이혼했는데 이제 둘이 살면 되겠네. 아님 그 여자가 원하는 스펙에 남편이 못 미쳐 계속 어장관리만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 여사친한테도 위자료 청구하세요. 이혼해서 둘이 만나서 천년만년 미역국 처먹으면서 잘 살면 되겠네. 그때 여사친 집에 갔을 때 녹음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여사친 남편이 집에 데려온다는 친구가 남자란 걸 알았다면 과연 완전 제정신 아니고서야 허락할 리가 없지. 이건 상식이야 상식, 기본 상식. 아무리 개방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아닌 건 아닌 거지. 끼리끼리 결혼해서 잘 살라고 하세요. 그리고 못 살고 죽는 사이면 결혼하면 되겠네. 글쓰님 화이팅입니다. 그 여사친이랑 남편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님? 상식적으로 아무리 친구라도 지켜야 될 선이 있거늘 둘 다 제정신이 아니네요.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다.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세요. 친정아버님 말씀처럼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네요. 행복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보려고 보다가 처음부터 보는데 체한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후기 보니까 가스활명수네. 요즘 이혼녀 별거 아니에요.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 다 안다며요. 그런 사람이랑 잘 헤어졌다고 축하해줄 거예요. 꼭 정신적 피해 보상과 위자료 다 받아내세요. 그걸로 만난 거 사드시고 여행 다니면서 좋은 사람들이랑 만난 거 먹으러 다니며 행복하게 사는 거 자랑하면서 사세요. 그 전남편 되실 분 꼭 알도록. 잘하셨어요. 다른 버전. 방순이네 집에 들러서 미역국 좀 얻어먹고 올게. 너 만나기 전부터 약속한 거야. 그냥 친구야 친구. 미역국만 먹고 오겠다는데 왜 이리 말이 안 통하냐? 그니까 내가 가서 무슨 짓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리 유난이냐고. 내가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다. 별것도 아닌 걸로 이혼한다고 저 난리냐? 옛날 같으면 다 이혼했겠다. 여자 끼고 술을 먹었냐 뭐했냐? 그것도 이해 못해? 넌 평생 노처녀로 살 팔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밥 차리고 있었는데 밥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듣고 있다 보니 승질이 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왔다 너무하네. 미역국을 먹고 온다고? 니 혼자? 내가 미역국 겁나 좋아하는데 지 혼자 먹으려고 하네? 너 기혼자야. 유부남이라고. 아, 말하다 보니까 유부초밥 먹고 싶네. 어쨌든 집에 있는 와이프 놔두고 혼자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그냥 친구? 영원한 친구야 뭐야? 장동건이야? 친구 아이가? 고마해라. 미역국 많이 먹었다 아이가. 그리고 뭐? 노처녀? 노처녀? 소양강 처녀 이무송이 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장 헤어져. 그렇게 이혼했어요. 여자 끼고 미역국 먹는 놈이랑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둘이 같이 사나봐요. SNS 보니까 그 여자랑 국밥집 차렸나봐요. 그래서 시켜 먹어봤어요. 식혜도 먹어봤고요. 맛은 있더라고요. 여자가 음식을 잘하더라고요. 손맛이 있어요. 리뷰 남기면 계란 후라이 2개 준다길래 리뷰 남긴다고 뻥치고 안 남겼어요. 리뷰를 남겨야 되는데 음식을 남겼어요. 다 먹으면 지 음식이 맛있는지 하니까요. 자존심을 꺾어놔야죠. 다리 몽둥이를 꺾어놔야 되는데 제가 킥복싱을 하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기부스 하고 있어요. 이번 겨울에는 연탄 기부라도 해야겠어요.